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써 모른 척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마음 돋보기 시간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사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35살의 여성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을 들키기 싫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나아진 건 없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너무 못나게 느껴져서 남자친구도 만들 자신이 없고 또 회사에서도 늘 동료들보다 진급이 늦어지는 기분입니다. 이제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35살 여성 A씨가 열등감을 좀 극복하고 싶다라고 사연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원장님, 이 열등감이라는 게 우선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볼까요? 열등감은요,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어떤 감정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나는 못났지? 왜 나는 저걸 못할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누구라도 다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열등감이냐 아니냐는 만성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감정 세계에 내가 사로잡혀 있느냐, 이제 이거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으로 계속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못났다고 느껴지고 동료들보다도 늘 진급이 늦어지는 거가 자신이 못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확실하게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단순히 좀 자신감이 없다라고 정의를 한다기보다 비교를 하면서 이제 좀 만성적으로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열등감은 특수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사실 조금씩은 다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성장 과정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 좀 뒤처진다 라면 공부라고 하는 비교의 그 부분으로 사실 열등 의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럴 때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특히나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부모님이 무조건 비교가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얼마든지 너도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시해주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제 이런 관계에서 성장을 했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가 어떻게 보면 좀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이. 네.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근데 저는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열등감은 좀 마이너스 요인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열등감이 누구에게는 성공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열등감에게 지배당해가지고 평생을 그냥 열등 의식을 가지면서 열등감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컴플렉스가 있으면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열등 의식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성공의 요인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이 열등감을 원장님께서 앞서서 가정 환경에서 보통 결정되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라왔는데 요 열등감을 원장님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35년 동안 네, 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렸을 때는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내가 왜 이렇게 내 자신이 못나 보일까부터 사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꼭 누군가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못났다라는 결론을 맺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지나치게 남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열등감을 유발하는 열등감의 원인을 좀 찾는 것부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으며 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스스로가 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는가.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하면 원인을 좀 찾아서 자기 자신에게 좀 새로운 목표를 좀 세우고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잘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자기의 그 성공적인 그 자기의 모습을 좀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네. 그래서 열등감 끼어들 자리를 좀 없앤다든지.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본인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자기에게 많이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극복해 나갈 수 있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유명하신 분들도 네네. 사실 이제 이런 열등감에서부터 출발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흔히들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분도 학창 시절에 수학을 못하는 열등생이었고 공부를 못했다고 하죠. 에디슨은 또 어땠어요? 학교에서 쫓겨났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보면 누구라도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조금 보완해야 되겠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나만이 갖고 있는 잘하는 게 있어. 라는 거로 이제 자기를 키워내야죠. 이분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강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원장님의 말씀처럼 우선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나를 좀 칭찬해주면서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오늘의 그 사연인 열등감을 좀 극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이었습니다.